저는 마이크 좀 잡고 할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순서를 고정해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먼저 말하고 안영 팀장이 얘기했으면 재밌어질 뻔했네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오늘 광고 얘기 안 할 겁니다. 광고 얘기 안 할 거고 NFT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이노션의 메타버스 랩 팀장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진짜 눈이 밝네요. 화면에 이미지 보이시나요? 혹시 아세요?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피자 NFT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피자헛에서 진행했던 NFT 이벤트였는데요. 피자가 하루에 하나씩만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디지털 피자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NFT 유저들의 그런 여러 같은 상황이 있었었고 한 1000만 원에도 거래된 적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버드와이저도 NFT를 했었었죠. 1937년도에 버드와이저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걸 좀 기념하기 위해서 1937개의 버드와이저 캔 NFT를 냈었었고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금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BMW도 NFT를 냈죠. M 시리즈라고 아시나요? 고성능 차량 쪽인데 이쪽이 이제 전기차로 점점 더 진행하다 보니까 이 고성능 내연기관에서 사운드 자체를 NFT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오픈시에 들어가서 저 여러 개의 소리를 듣다 보면 되게 자동차 경주하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벤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트 쪽에 집중을 했죠. 그래서 G바겐, G클래스라고 불리는 차의 아티스트의 생각을 좀 접목해서 좀 더 멋있는 아트로 NFT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직접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었죠. 아티팩트라는 회사를 직접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의 NFT도 내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그걸 AR, VR 기술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하고 있죠. 지금까지 브랜드가 좀 더 제품 쪽에 놓다면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좀 더 IP랑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말이었죠. 인투 더 메타버스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유명한, 지금 현존하는 NFT 중에 가장 유명한 보데이라는 NFT를 활용해서 메타버스까지 확장한 거를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2020년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2020년, 2021년. 이런 브랜드의 움직임을 우리 광고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뭐 단순히 마케팅 트렌드로 봐야 될까? 마케팅 트렌드가 굉장히 많았었으니까요. 마케팅 트렌드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로 봐야 될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들, 흔히 말하는 광고인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키워드들에서 좀 익숙한 게 있으실까요? 사실 작년 정도였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메타버스라는 워딩 자체가 되게 유행을 했었고 사람들한테서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야? 메타버스가 제페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SNS 사진 찍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했었지만 사실 이러한 키워드들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서 굉장히 많이 그들만의 변화를 시도했었고 계속해서 키워져 왔었어요. 물론 일반 대중들이 모르는 그들만의 세계에서요. 그래서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의 변화가 계속해서 고객과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변화를 만들어 왔었고 실제로 변화는 이렇게 되어 왔었죠. 제일 처음에 컴퓨터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되게 아날로그로 기록하던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됐어요. 그래서 정보 기록에 혁신이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그동안 다 컴퓨터들이 따로 있던 것들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보 전달의 혁신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러던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내가 접속했을 때만 되던 간헐적 연결들이 모바일이라는 걸 통해서 상시적으로 연결이 됐었죠. 그럼 여기서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떠한 변화를 갖고 왔느냐, 어떤 혁신을 갖고 왔느냐를 보면 블록체인에 들어가면 주체, 그러니까 개인이 됐던 브랜드가 됐던 어느 단체가 됐던 어떤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프로토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 상에서. 그리고 그게 항상 연결되어 있고 모두와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투명한 기술입니다. 그럼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바꿨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브랜드랑 고객의 관계가 좀 변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웹 1.0, 웹 1.0, 커뮤니케이션 1.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방적이었죠, 굉장히.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신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나의 지면에 담겨서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인터넷이 나오고 SNS가 나오면서 2.0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는 큐레이터 역할을 하게 돼요, 브랜드들이.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웹 3.0이 되면 사실 브랜드도 그리고 고객도 저희 같은 중간에 들어가 있는 에이전시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의 참가자가 됩니다. 그렇게 웹 3.0 상에서는 모두가 수평하는 관계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될 거라는 게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웹 3.0을 얘기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와는 다르게 기존에 있었던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주목받았던 이러한 전체적인 시도들이 웹 3.0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와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사실은 저번 주에 부산국제관광제에서 그 강의를 했던 이유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굉장히 편한 마음을 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부담이 좀 되긴 하네요. 웹 3.0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첫 번째 레이어가 하나가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굉장히 저항정신, 탈중앙화, 뭐 이런 것들, 익명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밑에 깔려있고요. 그 이해라는 부분들을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레이어 3의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러한 정서가 깔려있는 것 위에, 그 위에 레이어 3는 이제 취향 중심의 연결이 시작되는 건데 거기에는 물론 경제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기능적인 요소, 그리고 뭐 컨텐츠나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웹 3.0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될 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저 두 번째, 첫 번째 레이어와 세 번째 레이어 사이에 있는 이 상식과 정서라는 쪽에 저희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식과 정서를 얘기하려면 문화 현상으로서 저희는 이걸 하나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97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물론 저도 태어나진 않은 시대고요. 1970년대 펑크락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시대적으로 태어났었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런 저런 머리들, 패션들,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단순한 뭐 하나의 음악 장르라고 보여진다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당시에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안 좋은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에 반하는 저항 정신들, 그리고 그거에서 독립적으로 자기네들 뭔가 이뤄내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저러한 패션들, 외모에 대한 뭐 스타일링들이 나왔던 거고요. 이번에는 비슷한 경험을 조금 20년 뒤로 가서 한번 보게 되면 1990년대, 여기 지금은 이제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 힙합이라는 클럽, 힙합 클럽이 처음 생겼을 때 거기 가서 뭐 같이 그룹도 타고 이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그들만의 제스처가 있어요. 저거는 힙합 그룹을 타는 거다, 리듬을 타는 거다, 힙합스럽게 인사를 한다, 힙합의 패션을 입는다라는 그들만의 굉장히 레이어 3에 가까운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힙합 같은 경우도 약간 동일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의 음악 장르가 아니라 그 기저에는 그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그 시대상을 반영을 했었고 거기서 시작된 저항들, 반항 정신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새롭게 계속해서 실험해왔던 것들, 도전 정신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힙합이라는 것이 하나의 음악 장르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색채로 발전을 해서 90년대는 힙합이 굉장히 골든 에라가 되죠. 그래서 단순히 음악이 아닌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각 시대에 있는 사회 경제적 이슈로 인해서 그것에 반대하는 거대한 저항 정신의 서브컬처 씬에 항상 녹아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유사하죠. 지금의 시대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블록체인, 거기서 특히나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 사태에 반하는 저항 정신을 갖고 시작을 했었어요. 거기서 굉장히 밑에 깔린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게 발전이 오면서 만들어진 정서와 상식,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하나의 아트웍 또는 기능적 표현들 콘텐츠로서 지금 여러분들께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서브컬처를 가장 대변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크립토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크립토씬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론 뭐 투자를 해보셨거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들만의 언어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 중에 일부는 되게 힙합에서 넘어온 것들도 많아요. 그런 약어를 쓴다던가 뭔가 그들만의 인사법을 만든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크립토를 이해하는 것이 그런 넥스트, 웹 3.0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NFT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영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아트웍을 만드느냐에 그치지 않고 이런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 위에 쌓여있는 정서와 상식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언어, 그들만의 투자, 그들만의 실험, 그리고 그들만의 활동이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는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거기서 이루어지는 속도는 뭐 저를 포함해서 크립토씬에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개월이 1년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랜드가 NFT를 시작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문화 현상에서 브랜드가 하나의 참여자로서 NFT를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웹 3.0 커뮤니케이션이 이제서야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 아디다스 경우에 나왔던 건데 보드에잇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본인들만의 그런 아트웍도 보여줬고 세계관을 보여줬고 스토리텔링도 했으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NFT를 홀더들은 오프라인 파티도 별도로 합니다. 오프라인 파티도 하면서 그들만의 굉장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브랜드가 과연 이러한 현상을 언제까지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되고 있고 NFT를 낸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뭐 블록체인 기술만을 활용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코인 투자자는 저는 절대 코인 투자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NFT라는 거는 이 코인 트레이딩에서 시작돼서 디파이라고 그러죠. 이제 탈금융에서 시작된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 유동성들을 다 흡수하면서 자라났었어요. NFT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위험성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NFT가 부와 소유 그리고 그걸 인증하는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지금도 바꿔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블록체인상, 디지털상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프라인으로까지 지금 확장되어 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몇 개의 NFT 프로젝트들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뭐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조금 더 기치함이 보이고 정황정신도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프로젝트들인데요. 클로넥스도 그렇고 두들도 그렇고 굉장히 본인의 의지가 있고 본인의 생각이 명확하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과 24시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방적이 아니라 그렇다고 상호 보완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수평한 관계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두들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밌죠. 저도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단순해요. 귀여운 게 최고다. 그리고 두들스의 모든 아트웍에는 나오는 것들 물론 세계관도 있고 많지만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렐 윌리엄스가 이제 얼마 전에 CBO로 저 두들 프로젝트에 영입됐었죠. 그래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 현상으로서의 것들에 사람들이 이제서야 좀 기존의 메이저에 있던 사람들이 서브컬처에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잠시 올해 4월달에 제가 런칭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영상을 한번 일단 같이 보실게요. You weren't supposed to.
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네요. 네, NFT 씬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분은 아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사실은 이 메시지 자체는 저희가 메타모빌리티라는 키워드 슬로건, 그 현대자동차에서 2022년 올 초에 발표했던 메타모빌리티라는 키워드를 홍보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메타모빌리티 유니버스라는 세계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뭐 우리 거 많이 제품 팔아주세요, 뭐 또는 우리 현대차 좋은 브랜드로를 알리는 게 아니라 웹 3.0 커뮤니케이션을 진입을 하겠다라는 약간 선언과도 같은 영상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아실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 제목은 사실 투더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투더문은 달을 향해 포니가 날아오르죠. 포니가 날아오르면서 이제 만 개의 별똥별을 조우하는 건데, 이 영상을 어떻게 기존에 있던 크립토 소사이어티, 크립토 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는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자. 모두가 수평하고 모두가 투명할 것이고 모두가 그 안에서 연결될 수 있게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잠깐씩 지나갔어요. 근데 요소가 굉장히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토니가 나오는 떨어지는 그 모습은 2000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에서 그 모노그램을 오마주했고요. 그리고 저 달 날아가는 장면은 E.T.를 오마주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 노래가 잠깐 바뀌죠. 사실은 그 E.T. 노래 저작권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유사한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물음표 달린 박스를 먹고 나서 추진력을 얻잖아요. 자동차 그런 부분들은 저 슈퍼마리오 게임 같은 것들을 좀 오마주했었고요. 제가 되게 저 장면을 오래 넣고 싶었는데 그 나중에 러닝타임에서 잘려서 이제 못 넣었는데, 사실은 저 이제 메타공주가 이렇게 균형 잡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저 장면을 좀 많이 오마주하고 싶었어요. 타이타닉을 이렇게 바람을 전면으로 느끼는 장면. 그래서 이런 오마주 기법을 통해서 현대라는 브랜드가 웹 3.0 커뮤니케이션을 진입한다라는 약간 선언과도 같은 영상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토니를 만나고 추진력을 얻어서 달나라로 가는, 투더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좀 쓰이는 말이죠. 가자 같은 말이에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투더문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야 우리 달나라까지 가자, 약간 이런 장난스러운 말인데, 거기서 착안을 해서 만들었고, 세계관은 만 개의 별똥별이 떨어지면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 모베그라는 실제 존재하는 제품이고요. 아직 판매는 하고 있지 않지만 현대차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좀 더 캐릭터화해서 만들었고요. 저기에는 이제 Please Don't Find Me라는 저 캐릭터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지금 잠깐 보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광고 대행사라고 불리는 회사에서는 나오기 좀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은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았었던 프로젝트고요. 저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반드시 웹 3.0을 먼저 시작해야 되고, 거기에는 브랜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IP화돼야 되고, 그 IP가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그 세계관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수평적으로 컨텐츠로 접근해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광고는 사실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역할을 해왔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면, 새로운 영역, 그리고 새로운 방식, 그리고 그들의 대상을 개입과 몰입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제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크리에이티브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뭐냐면, 크립토 유저, 흔히 말하는 크립토 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들만의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지금 발현이 막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유저만의 분명히 내러티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아직도 기술적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요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 상상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들로 되고 있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투자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이 모인 광고 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가 한 가지로 혼합된다면 저는 그것을 메타 크리에이티브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웹 3.0 시대에는 아마 이런 메타 크리에이티브가 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정확히 디지털 네이티브인지 아무도 규정 내리지 못하죠. 사실은 한 83년생, 4년생부터 몇 년생까지가 디지털 네이티브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문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확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희는 또 모바일 네이티브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바일로 모든 것을 하고 쇼핑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제 막 태동된 이러한 문화 현상이 언젠가는 크립토 네이티브라는 말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립토 네이티브가 시대가 된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브랜드와 고객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거기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광고를 좋아하고 광고를 계속 해오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비트코인의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하지만 명확한 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실험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도전들이 가장 많은 씬은 지금 단연코 크립토 씬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단순히 크립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또는 모든 캠페인들은 하나의 프로젝트나 캠페인 단위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이전시라는 말을 별로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주체적으로 오너십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누군가가 OT 주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기획하고 제가 광고만, 영상만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굉장히 오너십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